전체 이제 나와서 발제하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주민심사단으로 저 학사마당극 참여했던 분이시고요. 이제 이동준 국장님과 공경훈 차장님은 이제 각 그 문화원과 재단에서 학사마당극 논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10분 이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순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산 마당극 논례 10주년을 함께한 이혜숙입니다. 요 앞에 선생님들 이야기 듣다가 이 가장 많은 방면으로 참여한 사람 중에 한 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딸아이가 그 어릴 때부터 문화원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미디어 축제부터 아마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즐기는 주민으로서 미디어 축제 때 이제 참석을 했었어요. 심지어 그때 만들었던 그 작은 냉장고 자석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냉장고에 붙어 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그 도자기 위에 인쇄가 된 형태여서 하나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10년 넘었는데도. 그래서 그걸 아직도 갖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저는 그냥 축제를 즐기는 미추홀구의 주민, 그때는 남구였죠. 네. 남구의 주민으로서 그렇게 참여를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는. 2, 3년 그렇게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는 주민 연극을 할 때 한 사람이었어요. 그 주안 삼동에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김현선 선생님하고 가까운 곳에 저도 살았는데 그때 이제 뮤지컬 형식의 2018년 아이 낳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 이거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서 옛날 생각이 막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연세가 많으신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분들하고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참여자로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고 물론 당연히 무대에도 올랐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했는데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또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연극에서는 빠졌지만 주민이 축제를 할 때 참여 부스를 또 운영을 한 2, 3년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역할은 벌써 3번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저는 봄이 활동으로 돌아와서 4번째 활동까지 와 있더라고요. 봄이를 제가 2, 3년 정도 한 거죠. 인터넷 그때 이제 코로나 때 축제가 야외로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부터 봄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 봄이었다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뭘 적었냐면요. 왜 좋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적었어요. 23년도 9월 9일이 이번에 축제 날이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축제 날을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10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 넷째 주 미칩니다. 인천 지역에서 2, 3개의 축제가 다 겹쳐요. 그러면 선택장애가 와요. 저도 물론 가겠지만 누구를 초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만 초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도 축제 있다고 오라 그랬는데 저기도 축제 있다고 오라 그랬는데 어디를 가야 되지? 그러면 여기 몇 시에 갔다가 저기 몇 시에 갔다 이런 분도 봤어요. 근데 올해 아시다시피 9월로 당기셨어요. 그래서 당겼을 때 장점이 꽤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적거든요. 제가 적은 대로 짧게 읽고 또 중간에 이야기할게요. 2023년 9월 9일 올해도 어김없이 기다리던 학산 논례 축제를 보냈었습니다. 미추홀구 주민이 만들고 함께 공연하고 즐기는 100% 리얼 주민축제. 미리미리 주민심사단 2부 심사를 접수하고 근처 주민들께도 함께 심사 가자고 부탁드려서 4분과 함께 간 축제는 더더 풍성하고 뽁닥뽁닥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느 해보다 축제 날짜가 당겨져서 9월에 한 것도 오히려 다른 축제와 겹쳐지지 않았고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그렇게 늦은 밤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안심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웠죠? 네, 덥기는 했습니다. 2부엔 이제 심사를 맡다 보니까 2부 거의
되기 전에 한 20-30분 전에 도착을 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첫 번째 공연이 아까 연극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했던 거였거든요. 뭐지? 왜 고등학생들이 때로 나오지? 그랬어요. 그래서 쟤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저러나. 그런데 그때 나중에 이제 길게 뒤로 이어지다가 연극적인 요소가 그 안에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을 시작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난타 타악 공연까지 분위기가 고조되고 또 마무리가 임팩트 있게 딱 끝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피날레 공연의 임팩트가 축제의 마지막을 말끔히 정리해 주는 듯 신이 나서 또 올해 놀래 축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올가을 축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놀래가 일찍 시작했지만 놀래가 끝나고부터 다른 지역 축제가 줄줄이 있어서 다 많이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10여 년을 돌아다 보면 축제 장소가 이리저리 바뀌기도 하고 규모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도 하고 주민 축제가 뭐가 중요하냐며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포기하지 않고 수년간 함께 해온 많은 주민 동아리 분들과 문화원 식구들이 있어서 힘들고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10년을 한결같이 해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눈 몇 번 깜빡깜빡하고 너무 춥다 그러다가 또 꽃 폈네 덥다 그러면 아마 24년이 또 될 것 같아요. 금세 11월 11회 놀래 축제 날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저는 벌써 2024년 초가을 어느 날 또 함께 복작복작하게 함께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내년에 아마 요분들 기본적으로는 다 만나 뵐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내년에 범위가 될지 아니면 어느 부스에서 이렇게 부침개 뒤집고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어느 무대에 올라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연주나 어떤 한 사람의 팀원이 될 수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위치에 있던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그러는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내년, 후년 그렇게 되고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들도 이제 많이 컸거든요. 어렸을 때도 물론 참여했지만 또 아이들과 함께 여러 모습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돼서 그 외국에 보면 그거 되게 부러웠어요. 축구나 야구 그 구단들 있잖아요. 할아버지, 자식, 손자, 손녀 손을 잡고 가더라고요. 근데 축제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 손잡고 내 자식과 손자, 손녀 손잡고 함께 축제에 일원으로 참여하던 아니면 관객으로 참여하던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추홀구 용현 일사동에 15년째 살고 있는 주민이고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이기도 하고 이번 2023년 학산 놀래 10주년 기념해서 주민심사단으로 정말 재미있게 공연을 즐겼던 사람으로서 소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써온 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소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산 마당극 놀래 10주년을 맞은 올해 축제에는 주민심사단으로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아직 한글을 모르는 6살 막내는 별 생각 없는 듯 했지만 50세 호랑이띠 엄마와 12세 맞이, 8세인 둘째는 모두 주민심사단이 되어 축제의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래도 작년에 좀 놀아본 가닥들은 있어서 체험부스를 둘러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인다. 3년 가까이란 시간 동안 우리는 사람이 많은 곳은 의례 피해야만 하는 것으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고 더군다나 여럿이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손을 마주 잡는 일은 잊혀진 일상이 되어 있었다. 등교도 등원도 뉴스와 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연기되곤 했다. 그러던 아이들이 작년, 그러니까 2022년 가을 학산 마당극 다시 놀래에서 같이 웃고 즐기며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추며 공동체의 흥이 폭발하는 경험을 했다. 몇 날 며칠을 두고 놀래는 우리들 사이에서 이야깃거리로 남았었다. 그래서 올해 수봉산 인공폭포로 올라가는 길은 더욱 흥겹고 설렜으며 우리는 즐기는 봄이가 되어 마당에 들어섰다.
아이들도 꽤나 성숙한 자세로 무대를 관람하고 함께 웃으며 자신들만의 심사를 즐기고 있었고, 나는 70년대 동양장 사거리를 상상하기도 하고 베트남의 콩쥐팥쥐 이야기를 베트남어로 당당히 표현하는 이주 여성들을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인천 기계공고 관악부 동아리 회장은 또 어찌나 유머러스한지. 어수선의 호모 코로나쿠스 공연을 보면서 6살 막내가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한다.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대사와 인물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포복절도의 모습으로 웃던 막내는 집에 와서도 이 대사를 계속 읊어대며 웃었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의 내가 그날의 광경과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학산 마당극 논례의 감동이 커서이기도 하겠지만, 가을이 되면 무수히 열리는 지역 축제 중 하나로 즐길 거리를 찾아갔던 그런 종류의 경험이 아닌 가족 모두가 주민 심사단이 되어 봄이로 반짝이며 마당극 속에 녹아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몇 년 동안 텅 비어있던 마당이 잊혀지지 않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모일 수 있게 만드는 학산문화원의 저력도 대단하게 느껴졌으며, 10년을 한결같이 즐겨온 마당극 동아리와 그들의 무대에 대한 애정이 마음으로 전달되는 논례 한 마당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공교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논례는 무슨 저력이 있어서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우리 축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일단 궁금해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말씀해주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저력이겠구나. 그리고 또 여기 두 분 계신 분들도 단순히 심사라는 느낌보다 함께한다라는 그거에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게 이제 논례의 저력이자 숨은 어떤 이제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이제 제가 오늘 집담회를 준비하면서 맨 앞에 이제 사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좀 인상 깊었던 점은, 이 논례 10년이 오기까지의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는 걸 또 알게 됐거든요.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거에 이제 10주년,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갈지 중장기 계획 세우신 거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운영 목적에 보면은 지방자치시대에 파편화되고 단절된 지역문화 공동체 회복과 문화 시민력을 향상한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딜 가나 모든 문화기관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공동체 회복, 문화 시민력 향상하는데, 사실은 많이 얘기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확한 방법과 정확한 수단을 찾는 기관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예술가 분들이나 이제 감독님 분들도 많은 기관들을 다녀보셨기 때문에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이제 다른 기관들 다니면서 많은 발표를 봤지만,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지만 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정확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노력을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수단과 방법, 정확한 그 노력의 방법을 알고 지금까지 실천해온 그 학산문화원의 어떤 그 노력이 있었다는 것에 정말 굉장히 제가 좀 존경하는 마음을 좀 더 갖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논례가 이제 제가 아까 저는 제목에도 썼지만 삶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마당의 에너지가 이제 새로운 10년에도 활활 타오르길 바란다 얘기를 썼는데, 이 마당극 논례가 지금까지 10년을 온 거에 대한 이제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마당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앞에다가 마당은 자유다, 이야기 주머니다, 만남이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번에 그날 논리회를 보면서 딱 느꼈던 그 핵심 키워드였거든요. 사실 그날 9월 9일이었는데 학산에서는 이제 미추홀에서는 이제 학산 마당극 논례가 있었지만 송도에서는 G.O.D가 공연을 했거든요. 무려 G.O.D와 붙었는데도 관객이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훌륭한 관객분들이신 거죠. G.O.D를 보러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논례를 와주신 거니까 그 관객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인천에 어떤 축제가 있고 마당극 논례는 어떤 이제 지금 위상과 어떤 포지션일까를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쓴 글들은 이제 이 글로 한번 읽어주고 좀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천에 많은 축제들이 있죠. 이제 뭐 인천시에서 맨날 대표 축제라고 얘기하는 펜타포트 축제도 있고, 뭐 남동구엔 소래포구 축제, 부평에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부평 풍물 축제가 있고, 뭐 화도진에는 화도진 축제도 있을 것이고, 계양은 솔직히 이제 조금 오래된거나 이제 조금 뭐 유명한 축제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계양산 국악제가 있고요. 미추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디어 문화 축제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학산 마당극 논례도 독립적인 축제로 되게 자리를 잡았고, 연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연수 축제 추진위원회도 있지만 그 능어대 축제를 또 새로운 대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서구 정서진 음악 축제라든지, 아직은 서구는 조금 이제 자리 잡은 축제는 많이 없는 상황들이지만 다양한 지역의 이제 기초 단위든 광역 단위든 축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축제들의 그 성공 요소와 그 실패 요소,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봤을 때는 시민들의 마음에 콕 박히는 축제는 저는 아직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인천문화재단에 있으면서 축제를 하면서 굴곡진 삶을 많이 살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많이 느끼기도 하는데, 축제에 어떤 축제가 살아남는가, 어떤 축제가 성공하고 또 그 축제가 의미를 가진 걸 봤을 때는 저는 관계망이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펜타포트 축제가 사실은 시 단위에서 굉장히 좋은 축제이죠. 많은 인천시를 알리고 인천시의 정체성을 설명해준 좋은 축제이긴 하나, 그 축제가 끝나고 나면 과연 펜타포트 축제를 그렇게 내 삶의 일부분으로 느끼는 시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저는 그건 좀 의문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미추홀구 학산문화원에서 주최한 이 집담회에 와서는 논례를 나의 삶의 일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축제의 성공 요소는 여기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삶으로, 나의 삶의 일부로 축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민들이 있다라는 게, 그게 더 진정한 축제의 성공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게 축제가 성공 요소로 어떻게 보면 이제 논례가 지금까지 10년을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마당이라는 그 마당의 특성, 이제 자유로움, 그다음에 이야기 주머니를 발굴해내는 기능들, 그리고 이제 만남을 주재하는 그런 마당의 기능들이 살아 있었음에도 이제 큰 요소가 있겠지만, 마을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이제 제일 앞에서 김현정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거에,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함께 뭔가를 하면서 그 쉼터를 지키기 위해서 하셨던 그 노력들을 들으면서, 또 아까 노래 한 소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무 이제 가슴이 좀 찡했거든요. 그 공간을 지키셨던 그 분들이 이제 그 공간이 재개발이 되고 마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사라진 거로 인해서 슬퍼하시고 약간 그 그리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했을 때, 마을이 살아있어야 축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동축제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였기 때문에 동을 한 동 다니면서 그 동에서 관계망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리고 관계망을 발굴해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게 이어줬던 그 노력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축제의 성공 요소로 있었을 수 있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프로그램이 좋았다, 뭐 어떤 예산이 많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축제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망이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한 그 주체들의 그 노력, 그거는 단순히 학산문화원 직원분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 축제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의 그 주체 스스로 함께 관계망을 만들어 가고자 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한날의 두드림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뭔가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7,900원 번개도 만드시고 하셨던 그 노력을 보면서, 저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축제가 이렇게 관계망이 살아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축제로 지금까지 10년을 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의 관계성이 인천에 있는 그 축제들 중에 많이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기초지자체나 광역에서 하는 축제 중에는 약간 이런 관계망 축제는 많지는 않은 상황들입니다. 뭐 이제 인천 생활문화 축제도 이제 생활문화 동아리를 근거로 하는 축제이긴 하지만, 그건 약간 이제 동단위, 마을 단위 축제라고는 조금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평 풍물 축제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은 좀 예술적인 걸로 많이 가려고는 했지만, 최초에는 동단위 동풍물단을 이제 지원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논례와는 조금 비슷한 유사
부차성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는 약간 이제 예술적인 예술 축제를 많이 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방향성이 좀 달라졌는데 마을 축제로서 그 주민들 간의 관계망, 주민들 간의 어떤 이제 서로 교류의 형성의 이런 모든 모험들 연대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후 10년에도 이제 계속되었으면 하는 이제 마음이 있고요. 그 축제를 이제 이 그 논례 안에서 이 마당의 의미, 그리고 관계망의 의미들이 계속 이제 10년간 살아난다면은 언젠가는 이제 그 펜타포트 축제나 이런 규모로 이제 승부하는 그런 축제를 떠나서 이런 축제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그 관계망이 단절되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서로 만날 수 없고 사람들 만나지 못하게 하잖아요. 4인 이상 만나지 말라는 것들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망이 그 끊어지는 속에서도 유튜브나 뭔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이게 서로 이어주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있었기에 이제 그 위험한 7년 차, 8년 차 때의 그런 위기들을 이기고 이제 10년을 맞이했다 생각이 들어서 관계망이 살아있고 마을이 살아있는 축제 그리고 마당의 진정한 의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축제로 논례가 다음 10주년 또 20주년이죠. 다음에 10년을 향해서 더 이제 활활 타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배우러 온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축제 때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예전에 몇 번 초대는 받았었는데 심사나 이제 요 연말에 하는 그런 모임이었고 직접 이런 연극 마당극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그 기회는 올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모든 것이 좀 다 해결된 느낌, 그동안의 궁금증이 다 해결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계속 의문을 가졌던 것은 문화원이라는 토양에는 좀 안 어울린다. 특별히 또 예술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좀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2013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웠었는데 2012년에 시작을 하셨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히 주민들을 이렇게 묶어낸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죠. 근데 주민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매개로 이 마당극을 이렇게 선택했다는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제가 10년이 됐지만 문화원에 있은 지 10년이 됐지만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왜 특별했냐 하면은 문화원이라는 토양은 과거에 좀 집착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전통 문화, 향토 문화 이런 부분에 그 너무나 많은 무게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발목이 잡혀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현재적으로 어떻게 끌어와야 할지 이것이 과연 미래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의 폭이 넓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끔씩 전해오는 전원을 보면은 좀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의문과 의아심을 가지고 이제 벌써 한 5, 6년이 지났는데 그게 벌써 이제 그 마당극의 역사가 이제 10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벌써 아카이브가 됐다. 포스터에 10개의 포스터를 보니까 이게 벌써 하나의 아카이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마추어가 뭘 알아?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이 뭘 알아? 그리고 뭐라 그럴까? 개나 소나 예술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예술, 아트, 뭐 테크네 이런 말 쓰지만 삶의 어떤 생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버텨내 가면서 이제 그것이 문화가 되느냐? 그게 이제 예술이다. 이제 생애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카이브 구술 체록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그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겪어낸 어떤 생애 경험들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책임질 것인지가 바로 과제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이 마당극이라는 것들을 이용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렵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저기 놀래잖아요. 거기 가면 놀래. 저는 뭐 논다는 플레이라는 개념으로 안 받고 이건 원더라는 개념으로 저는 좀 받아들였어요. 이거는 좀 놀라움이 있다. 경이로움이다. 이런 경이로움은 그 민중 스스로 느낀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놀라게 되거든요. 아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전문가 그룹에서 말씀하셨던 것에서 이 학산 마당극에 대한 어떤 놀라움과 경의의 감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술하는 사람들로서 어떤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될 때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창백한 어떤 정신의 세계, 모방의 세계에 있다가 진짜 살아있는 피가 도는 벨린 천사가 뭐 영생과는 상관이 없지만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이지만 그 인간의 세계에 들어가서 웃고 울고 즐기고 아파하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그리워서 나중에 이제 그 차디찬 흑백의 필름이 나중에 총천연색으로 착 변하잖아요. 뭐 그와 같은 것 아닐까.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 굉장히 그 도시적인 삶을 사는 여기저기에 그 연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동네와 마을과 이런 그 골목 곳곳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불현듯 뭐라 그럴까요? 서로 이제 이어지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우리들의 별 그 귀신 씨나락 그 먹혀 들어가지 않는 조곤조곤한 뒤에서 수근덕수근덕 거리는 걸로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면으로 세웠다는 거, 그 말의 주인공들을 무대에 세웠다는 거, 그런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힘이 있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연극의 소재와 주제와 우리들의 고민들을 풀어가는 하나의 어떤 실마리를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구나. 뭐 그런 가능성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연극들 중에서 뭐 호모 그 무슨 쿠스죠? 예, 코로나쿠스 같은 경우는 놀랍게 그 거꾸로 이렇게 희로애락을 표출을 하지 않고 거리감을 두어야만 생존하는 그런 그 암울한 인간의 미래를 거꾸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우리 인간의 미래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한편의 블랙 코미디 같이 강조해주는 그런 대목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귀신 그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할 때 이제 씨나락이라는 것은 결국엔 벽신데 알곡을 껍질을 까서 까먹는 그런 소리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이제 골라낸다, 불러낸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까불래, 놀래와 까불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소리 없이 그리고 뒷소리하는 쓸데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진짜 목소리다.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식이 예전에는 그 시혜적인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천이나 이제 경기만 쪽이나 아니면 용인 이런 쪽에 의외로 또 서희 민중 설화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공식 기록에 따르면 서희는 굉장히 뭐 80만 대군을 세치혀로 물리쳤다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또 다른 그 서희에 감추어진 면모가 많이 투영되어 있는 민중 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종의 풍랑이 막 일어서 그 송나라로 이제 그 사신길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이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김부당이 나타나고 경순왕이 나타나고 그의 그 처였던 그 안씨 부인과 그 어머니인 뭐 홍씨 부인이 나타나서 너무나 억울하게 죽었던 그것들을 풀지 못해서 그 이렇게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서희가 그 다음 날 화상을 그려서 꿈에 본 그 여인의 모습을 화상으로 그려서 제사를 지냈더니 놀랍게도 이제 그 풍랑이 이제 그 잠잠해져 가지고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서희 그것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민중의 이제 민담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는 서희가 굉장히 답답해하고 풀길 없는 그 마음의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던 민중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기꺼이 들어주고 또 그것을 풀어낼 줄 아는 그런 덕장의 면모가 숨어 있었다. 소위 이제 민중들은 그런 어떤 돌파구를 원하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어떤 기제에서는 그것이 서희란의 인물로 투영돼 가지고 뭐 최영 장군이나 남이 장군이나 그런 억울한 죽음을 죽었던 그런 장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민중은 이제 대변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마당극이야말로 그런 것들 빌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표출시키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것이 좀 더 의미와 가치를 책임질하는 그런 학술적인 의미로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본다면 이게 거리극, 뭐 마당극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겠지만 뭐 표상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것은 이제 그 계속 이제 형성되어 가는 과정 어떤 즉흥극 성격으로 해서 거리극도 있겠지만 마당은 곳곳에 스팟스팟 이루어지는 그 동네와 그런 부분들을 그 지역의 목소리를 이게 그 구슬치기 할 때 이제 그 발 뒤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슬을 이렇게 넣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네 곳곳에 그렇게 이야기들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할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의 마당극은 되게 작을수록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것을 마을을 기반으로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다채로운 어떤 공동체 기반으로 하든 그런 것은 또 다른 이제 전개가 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이 마당극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7, 80년대 시도되었던 그런 마당극이라는 것들을 하나의 그 동네라는 분명한 어떤 육적 토대 위에 실제로 적용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어떤 새로운 문화를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데서 좀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제가 이제 올해 너무나 이제 원더 그런 체험을 해가지고요. 그 우리 문화라는 이제 한국문화원연합회 그 소식 문화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 실린 내용에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저는 망자의 입을 통해서 그 동네에 있었던 그 뜨거운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들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예전에는 이제 금지된 이야기 또는 오직 그 동원되고 어떤 그 주류 권력에 편승하는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그와 반대로 이 기층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달픔과 애환들을 어떻게 이제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바로 그런 가능성을 여기서 보여주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히 여러 전국에 있는 문화원 중에서 또 민간 단체 중에서 공공의 이제 주류 기억이 아닌 그 민간의 이제 그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을 모아내는 작업들을 이제 그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성공 사례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과정으로 어떻게 보면은 카운터 메모리라고 할까요? 대항 기억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좀 더 이제 기록으로 이제 체록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대항 기록이라는 표현을 또 쓸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이 더 모아져서 큰 흐름이 된다면 대항 역사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물론 다 옳은 것도 아니겠고 또 여러 민간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서로 충돌하는 이야기들도 많지만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풍성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지향하는 바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그 미추홀 학산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두 가지의 큰 그 사업적인 흐름 하나는 이제 그 마당극을 통해서 이제 해 나가는 어떤 10년의 과정 또 다른 흐름에서는 또 이제 2, 3년 전에 시작하셨지만 아카이브로 이제 그 민간 기록을 이제 그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런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는 문화원 역사에서
한국문화원 역사에서 커다란 흐름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 축하드리고 예, 앞으로도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예.